조금 전 2부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결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밑에 여성가족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시작부터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로 시작한 답정너 이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성가족부에 이미 존치 여부 뭐 논쟁을 떠나서 일단 답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너무 윤석열 정권에서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용산 이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형태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뭐 김현숙 장관 인터뷰도 잘 들었는데요. 예. 사실 뭐 신당역 사건이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는 발언 실험부터 시작해서 뭐 당연히 이 신당역 사건은 단순 폭력과 살인 사건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없이 또 심지어 신당역 사건 이후에 여가위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이 현안 회의도 있었거든요. 현안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논의도 없이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가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그 확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폐지 반대는 기본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가족 정책이라든지 또 청소년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이 부처이기 때문에 보다 더 기능이 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소위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정책은 아동 정책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아동 정책과 구분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을 따로 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노인과 아동의 문제, 부분적 문제와 따로 떼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정책이 있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이민자들의 어떤 이 가족 정책 등을 포함해서 다문화 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건데 이 방금도 뭐 장관께서 코어 뭐 협업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협업보단 통합이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서 고용복지부를 탄생하든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해서 국토환경부를 통합하면 되죠. 왜 우리가 굳이 전문 부처를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한 국정운영 철학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와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찾아와서 설명해봤자 여가부 폐지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간명하게. 뭐 저희도 답정너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행안부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뭐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고요. 예. 어찌됐건 이렇게 밀어붙이식으로 조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요? 그 개인의 반대입니까? 당의 반대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반대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당론을 채택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뭐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김현숙 장관 인터뷰를 했고요. 김현숙 장관은 폐지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로 사실은 어떤 집행력이 중요한데 집행의 인프라는 다른 부처가 더 세다. 그래서 오히려 통합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어떤 그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문 부처가 있어야 소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집행력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사법경찰권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당연히 신당역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부처가
경찰력을 가진 뭐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또 감수성이나 인지 능력도 공감 능력 이런 부분도 매우 함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장관께서도 뭐 피해자 보호법 언급하시면서 국회 구성이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가위 법안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단 한 번도 하반기 국회 들어와서 법안소위 연 적이 없거든요. 저도 법안소위 의원인데요. 법안소위 개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가위 폐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폐지 이야기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여가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여성가족 관련된 예산은 다소 소폭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아이돌봄부터 이 청소년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보다 더 예를 들면 신당역 사건 해결도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혹은 여러 가지 젠더 관련된 이 사법권 경찰권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다 더 문제를 장관이 얘기하는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좀 보다 더 좀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하는 고민보다는 부처를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 정부도 지금 뭐 국회 의석 분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일단은 정부 조직 개편, 여가부 폐지를 띄우긴 띄우는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지금 플랜 B를 오히려 더 이제 힘줘서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뭐 대통령 욕설을 지금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가장 큰 거대 담론인 정부 조직부 개정안 아닐까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시선 돌리기용 애도반론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예정되었던 수순이지만 결국 숨은 의도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 여가부 폐지 내지 윤석열 정부의 성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세요, 의원님은? 지금 뭐 장관께서 스웨덴이나 호주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요. 스웨덴과 호주는 여성 총리를 배출한 훨씬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매우 수십 년을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의 취업 기회라든지 주요 보직에 나아갈 기회라든지 예를 들면 아이 낳아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봐도 직장을 그만둔 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성평등 지수 등을 제가 굳이 지수로 따지지 않아도 뭐 동일임금 동일노동 67%밖에 안 되는 등의 그런 수치를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외국의 선진국에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비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연결한 김에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좀 입장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건 기정사실입니까? 일단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서훈 박지원 우리 두 전직 국정원장을 통해서 혹은 또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쑥 갑툭 대통령께 질문지를 들이민 것이라고 보고요. 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정말 이 모욕주기식 조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수사가 이제 계속 되고 있고 오늘 어떤 보도까지 나오냐면 이건 그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았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와버린 상태인데 이 수사가 지금 부당한 수사라고 평가하십니까? 백현동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에 제가 국토교통위원 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요. 결국 전혀 못 밝힌 상태에서 혹은 전혀 드러난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장동만 이야기했겠죠. 백현동은 밝히면 밝힐수록 이 당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수차례 성남시에게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포함한 공문을 내린
이 사례가 많이 더 적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소위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있었고요. 성남시가 이렇게 너무 편의를 너무 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사를 가지고 좀 시간을 끌어왔던 게 오히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그 윗선이 누구냐. 단순히 만약 백현동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성남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국정을 운영했던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분들에 대한 수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성남시가 이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하면서도 성남시와 관련된 시민과 관련된 오히려 이 민간 자본을 유치한 부분이 더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FC 거는 좀 여쭤봤는데요.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남FC 이 두산건설에서 용도 변경을 통한 이 정자동 부지 매각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도 결국 다 성남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이 성남F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법 혐의가 무엇인지, 과연 당시 성남시장이나 여러 시장 비서실에서 뒷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시가 광고비를 받은 걸 불법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이 광고비 등의 여러 가지 자산 운용과 관련된 모든 민간 자본 유치가 다 불법이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무리한 수사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더 밝혀질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3자 뇌물 그 수수 혐의 자체가 무리한 법 적용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정리하면. 뇌물 수수가 아니고요. 뇌물 공여 혐의로 적용했는데 제3자가 뇌물을 왜 공여합니까? 제3자가 뇌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받는 것도 이 소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관계를 찾아야 될 텐데요. 네. 제3자가 뇌물을 공여한 것을 범죄 혐의로 적용하려면 그 부분은 제3자가 왜 뇌물을 공유하겠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수수와 공여가 지금 기소가 이루어진 게 2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 과방위 소속이기도 하시잖아요, 의원님. 네, 현재는 과방입니다. 네. 네, 망 사용료 문제 지금 혹시 당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두루두루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망 사용료와 관련돼서 여러 민간 기업에서의 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가 어제 이 과기부 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CP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통신사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망 이용료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또 국내 기업이 또 통신사가 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등의 근거를 좀 알려달라 했는데 과기부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망 이용료와 관련된 입법을 논의를 하더라도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실제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현안들을 과기정통부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법안을 처리하려면 현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현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